전라남도 여수해양경찰서. 심각한 표정의 외국인 4명이 경찰 2명과 함께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은 눈에 핏줄이 터진 채로 경찰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따져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외국인들을 보고 경찰서 안에 있던 경찰들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찰서로 심각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 외국인들에게 건네는데요. 그걸 받아든 외국인 여성은 결국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 안에 든 것을 하나씩 꺼내면서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젊은 경찰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외국인 4명은 모두 얼음처럼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과연 한국에 방문한 그 외국인 4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에밀리입니다. 이번 해에 저희 연구팀에 신입 직원이 왔는데 신입 직원이 K-팝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한국 노래를 들어보라며 같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핸드폰 영상을 들이미는데 글쎄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는 신이 나서 떠드는 신입 직원에게 인상을 팍 쓰고는 한국인이 득실되는 장면을 비추는 핸드폰을 그 신입 직원에게 도로 밀어주었습니다. 신입 직원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웃겼던 주위 직원들이 제가 동양인에 대해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동양인을 싫어한다고 대신 말해주니까 신입 직원이 깜짝 놀랐죠. 아마 그 동양인은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진 동양인이었을 거라고들 했지만 저는 동양인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과 분위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게 딱 한국인이 맞는 것 같다는 일침을 놓고는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신입 직원이 커피를 들고 제게 와서 사과하길래 제가 더 미안해서 샌드위치 하나를 건네주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회사에서 끔찍한 공고가 떨어졌는데요. 한국 출장을 가기로 했던 다른 팀이 급하게 이수해야 할 일정이 생겼다며 저희 팀이 대신 한국 출장을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지만 우리 팀이 아니면 한국 출장을 갈 팀이 없다며 회사에서 몇 시간 저희 팀을 치켜 세워주며 설득하더군요. 결국 하는 수 없이 한국에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동양권 나라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기에 이번 출장 일정은 그리 탐탁지 않았는데요. 불쾌한 소식을 접한 저와 달리 한국에 관심이 많던 신입 직원은 한국으로 출장 간다는 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듯이 들뜬 표정을 짓더군요. 거기에 또 한 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신입 직원이 보여준 영상 때문에 제가 겪은 사고의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욱 반감이 생겼죠. 하지만 급작스럽게 잡힌 출장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저희 팀은 하루 만에 출장 준비를 끝내고 한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 들어서자 뻣뻣하게 굳은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신입 직원은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제게 막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 설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짐을 옆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는 한국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신입 직원이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로 유명하다고 말해주더군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공항 한쪽 구석에 본인들의 짐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한국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입 직원에게 정말로 저렇게까지 짐을 두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공항에 CCTV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의심하는 저에게 신입 직원은 며칠 지내다 보면 알게 된다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저에게 동양인들이 사는 나라는 후진국이었죠. 아무튼 우리 팀이 지낼 숙소는 전라남도 여수였는데요. 지도를 보니 거리가 꽤 되더군요. 공항에서 여수라는 시골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때 신입 직원이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역으로 가길래 팀원들 모두가 따라갔어요. 기차역에 가야 하는데 갑자기 지하철역을 왜 가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시간 낭비라며 따졌죠. 제 말에 신입 직원이 그러더군요. 공항에서 여수로 가는 기차역까지 직통으로 가는 지하철이 있다고요. 심지어 1시간도 걸리지 않고 요금도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KTX라는 것을 타면 여수에 3시간 만에 도착한다는 점이었죠. 안전하면서도 빠르고 편리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후진국이라서 엉망일 줄 알았던 한국은 막상 와서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KTX를 타는 기차역도 공항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흡연구역도 따로 있어서 쾌적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역시나 기차역에서도 소매치기나 날강도들은 전혀 보지 못했죠.
사기치는 사람들도 당연히 못 봤고요. 그제야 신입 직원이 말했던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말이 이해되더군요. 우리 팀은 여수까지 아주 편하게 단 한 번도 헤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땐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프런트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피곤해하거나 귀찮아하지도 않았죠. 캐나다에서 형식적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호텔 직원들만 보다가 웃으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한국 호텔 직원들을 보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까지 신입 직원에게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하는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 힘든 이야기들 뿐이었지만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입 직원이 해주는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진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저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다음날 우리 팀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신입 직원이 추천한 맛집으로 갔습니다. 여수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여수 대표 음식이라더군요. 우리 팀원들은 이미 한국에 빠져서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단순히 식품회사 직원으로서 한국 음식은 연구 대상에 불과했죠. 주문을 받으러 온 식당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영어로 주문했는데 그 직원은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이더라고요. 세계 공통어인 영어조차 안 되는 이런 식당이 맛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표정을 짓자 직원은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그때 신입 직원이 서툰 한국어로 주문했고 직원은 안도하면서 오케이를 외치고는 음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곧바로 저는 신입 직원에게 여기가 맛집이 아닌 것 같다고 했죠. 맛집이면 외국인도 많이 올 텐데 직원은 영어를 못하지 않냐고 따지면서요. 또 한국인들은 전부 사기꾼인 것 같다고 했어요. 맛집이라는 말에 우리가 깜빡 속았다고 했더니 팀원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도무지 밥 먹을 기분이 아니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필 그때 음식이 나오더군요. 팀원들은 일어난 저를 다시 앉혔죠. 그런데 테이블에 올라오는 음식 가짓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대로 벌떡 일어나 식당 직원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삿대질까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우리 팀원은 4명뿐인데 음식이 너무나 푸짐했습니다. 상에 올리기에도 모자란 수준이었죠. 저는 식당 직원에게 우리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음식값을 몇 배로 받으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냐고 따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흔히 바가지 장사라고 하더군요. 직원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바로 신입 직원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 나온 음식이 4인 기준이고 가격은 한국 돈으로 얼마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커다란 테이블을 꽉 채운 음식이 4인 기준인 것도 놀라운데 음식값은 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이만큼 먹으려면 지금 가격의 몇십 배는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싼 값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보고도 믿기 어려웠죠. 더 놀라운 사실은 밑반찬은 전부 무료로 추가금 없이 리필해서 먹을 수 있다더군요. 이런 한국 식당 서비스는 일반 식당임에도 뷔페나 다름없었어요. 식당 직원의 설명에도 계속해서 진짜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식당 직원은 똑같이 웃으면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식당 직원 눈치를 보던 팀원들이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려서 겨우 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경계는 사라지진 않았어요. 양으로 승부하는 식당은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식당도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찬 하나를 먹었는데 눈이 번쩍 트이는 맛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양과 맛으로 식당 운영이 가능한지 걱정이 들 정도였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 맛에 반해 반찬 몇 가지는 더 리필해서 먹기까지 했어요. 다 먹고 계산할 때 저는 식당 직원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히려 직원분께서는 우리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식당을 나와서 신입 직원이 말하길 그 많은 음식은 식당 주인분께서 직접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식당 오픈이 오전 시간대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대다수 새벽부터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음식에 진심인 나라였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추가 금액도 받지 않고 양껏 내주는 인심에 무한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어느덧 한국에 도착해서 내내 의심하고 경계하던 제가 달라지더군요.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기고 한국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었거든요. 팀원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다며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입 직원은 마치 본인 고향이 한국인 것처럼 뿌듯해했어요. 신입 직원은 우리 팀원들을 데리고 여수를 관광시켜주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팀원은 버스를 이용했는데요. 여수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케이블카를 타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지갑이 있어야 할 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겁니다. 다른 주머니에도 없어서 가방까지 뒤져야 했죠. 그런데도 제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다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타국에서 중요한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다독여주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찾아보자고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난 사고가 생기자 캐나다에서 겪은 악몽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국이 싫어지더군요. 역시 동양권 나라는 저에게 불행만 가져다주는 나라였죠. 오지 않아도 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지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기꾼만 가득한 한국에서 내 지갑을 찾기는 무리라고 같이 찾아보자는 팀원들에게 화를 냈어요. 특히 한국에 와서 신이 났던 신입 직원에게는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토록 화가 난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에 오면서 혹시 현금만 가능한 식당이 많을까봐 환전을 500만 원 했었는데요. 제가 살던 캐나다에서 남이 타고 다니는 차도 훔쳐가던 사람들인데 현금 500만 원이 든 지갑을 어떻게 찾겠어요. 제 지갑을 주운 사람이 그 돈은 벌써 다 쓰고 지갑은 버렸겠죠.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지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더군요. 이성을 잃고 팀원들에게 언성을 점점 높이자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이 동시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처럼 보면서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분노의 불씨를 붙여준 셈이었죠. 이리저리 날뛰며 핸드폰을 내리라고 해도 저를 구경하는 한국인들은 뒷걸음질만 쳤지 핸드폰은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에 화가 폭발한 저는 그들에게 삿대질하며 욕까지 했어요. 그때 한 한국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 화면에는 혹시 물건을 잃어버렸냐는 영어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의 용기에 힘을 얻었는지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들도 저마다 팀원들에게 다가가서 짧은 영어 실력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들은 핸드폰으로 번역하면서 말이죠. 남일에 그것도 외국인 일에 이렇게까지 도와주려는 한국인들을 보고 정신이 번쩍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은 얼빠진 저를 대신해서 한국인들에게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얘기해 주었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한국인들은 저를 안심시켜 주기도 했고 또 다른 한국인들 몇몇은 신입 직원과 얘기하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멀리 경찰이 보이더군요. 우리 팀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인들은 경찰을 향해 손짓하면서 이쪽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어요. 잠깐 사이에 도움받았다고 해서 제가 방심한 겁니다. 미친 짐승처럼 날뛴 외국인을 선뜻 도와줄 리가 없었죠. 이들은 우리에게 일부러 친절한 척하며 다가와 경찰을 부르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둘러매고 팀원들에게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 팀원들을 이끌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미 경찰 2명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 상황이었어요. 겁에 잔뜩 질린 저는 두 한국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둑이 득실 때는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냐. 저 나쁜 한국인들이 그런 나를 미친년으로 보고 신고한 거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라며 잔뜩 날이 선말로 쏘아붙였죠. 경찰의 말을 듣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경찰 중 더 젊어 보이는 경찰이 유창한 영어로 언제부터 지갑이 없었는지 기억하냐고 물어오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이들도 영어가 어눌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는 절 대신에 이번에도 팀원들이 그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경찰은 팀원들과 한치의 막힘도 없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우선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정신이 빠진 저를 챙겨 두 경찰을 따라 경찰차에 올라탔죠. 케이블카 승강장과 가까운 경찰서더군요. 타국에서 경찰서에 가게 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시민들 앞에서 경찰의 본분을 다하는 척하기 위해 허세라도 부리는 건 줄 알았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영어를 잘하던 젊은 경찰이 제게 담요와 따뜻한 차를 내주더라고요. 심신안정에 좋다면서요. 우리 팀원들에게도 음료를 내주는 친절함을 베푸는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제게 100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꼭 온전한 상태로 지갑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더군요. 아주 친절하고 따스한 표정과 말투로 얘기하는 경찰을 마주하니 울컥했습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 지역은 대도시가 아닌 외곽인데요. 한국과 달리 소매치기와 같은 자잘한 범죄가 잦고 경찰들이 그렇게 막 친절하지 않거든요. 어떨 땐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들은 외국인에게도 사근사근하게 대해주니 감동이 2배로 밀려왔죠. 눈치채셨겠지만 실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날뛴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1년 전 캐나다에서 겪었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캐나다 고속도로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났었어요. 급한 마음에 고장난 차량을 수거하는 회사를 불렀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당시 제가 있던 곳과 제일 가까운 업체를 불렀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부른 차량 수거 회사에서 사람이 오더군요.
그 회사 직원은 동양인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차량 수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차를 수거한 회사와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회사 주소로 찾아갔더니 완전히 다른 회사가 있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자 이 당시에 차량 도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제 차를 그놈들이 훔쳐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기꾼들이 동양인들이라더군요. 그 차에는 회사로 가져갈 샘플들도 있었는데 그 샘플들마저 전부 분실당한 탓에 회사에서 크게 혼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가서 차량 도난 신고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도시마다 관할이 정해져 있다고, 고속도로의 경우엔 관할 지역이 넓어서 차를 훔쳐간 그들을 찾기 어렵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CCTV와 그 사기꾼의 차량 동선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하고 그 외 어떠한 대응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 경찰도 캐나다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외국인 사건이니까 더더욱 조사에 열심히 임하지 않거나 무시할 줄 알았습니다. 반포기 상태로 경찰서에 따라왔던 건데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같은 지구상 사람인데 너무도 다른 대우에 자꾸만 본국과 비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사건을 담당하던 젊은 경찰이 와서 분실 신고서와 펜을 건네주더군요. 아주 흔쾌하게 받아서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동안에도 젊은 경찰은 저와 팀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친구처럼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편안한 분위기에 두려웠던 마음은 다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경찰서로 급하게 들어왔는데요. 내부를 두리번거리다가 우리 팀을 보고 다가오더군요.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 그쪽에서는 우리를 아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 경찰이 일어나서 우리 앞으로 다가온 중년 남성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경찰서장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바로 제 지갑을 보관해주신 버스 기사였습니다. 직접 지갑을 가져온다고 경찰서까지 왔다기에 깜짝 놀랐죠. 외국인이 잃어버린 지갑 하나를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까지 달려와준 버스 기사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지갑을 돌려주더군요. 심지어 현금이 전부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말까지 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가 현금 500만 원을 전부 셀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함께 지폐 개수를 세주는 섬세함에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캐나다였으면 이미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전부 털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지갑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버스 기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한 한국 시민이 발견했고 바로 버스 기사에게 분실물이라며 건네주었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분실물로 들어온 지갑을 열어보고 외국인 신분증이 보이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선심에 매우 감사하며 경찰분과 버스 기사님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가진 편견을 깨트릴 만큼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한국 시민들의 정, 그리고 선진 시민 의식은 감동을 넘어 저를 감격하게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양국이라고 무작정 무시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던 차량 도난 사고조차 까맣게 잊을 정도였죠. 우리 팀원은 무사히 한국 출장 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3일을 더 한국에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도 일상에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한국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팀원들도 그런 저를 느꼈는지 며칠 후에 흥미로운 공고를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한국에서 동종업계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구인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저더러 지원해보라고 알려주길래 곧장 한국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아직 합격 발표가 나진 않았어요. 지원한 회사에 단번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한국으로 이민 가려 합니다. 한국에서 취직할 생각도 변함이 없고요. 그나저나 최근 차량 도난 사고로 인한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도 더는 무시 못하고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건 범인들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1년 전 제 차를 훔친 동양인이 속해 있는 사기꾼 팀이더군요. 이미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때의 사고를 떠올리면 여전히 속에서 열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인이라고 오해했던 사기꾼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더군요. 그 사실에 안도하며 한국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편견 때문에 한국과 한국인을 오해했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합격 후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도 한국이 얼마나 더 좋은 나라인지 알리고 싶습니다.